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11월 24일 목요일 부천 성인문예학교 차오름반 과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원에서 펴낸 중학과정 과학일입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물체와 물질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오늘 생각 넓히기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4쪽이에요. 134쪽 펴시면 134쪽 펴시면 그 생각 넓히기 있어요. 네, 이것도 찾으셨나요? 네, 제목 보시면 다이아몬드와 흑연의 공통점 그랬어요. 다이아몬드 아주 아름다운 보석이죠. 다이아몬드와 흑연. 흑연은 뭐냐면 우리 연필이 있잖아요. 연필심 까맣죠? 네, 그게 바로 흑연이에요. 그 연필의 재료가 되는 연필심, 그 까만색의 그게 흑연이고요. 다이아몬드와 흑연의 공통점이 뭐가 같은 점이 있다는 거죠.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와 연필심의 재료인 흑연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물질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이아몬드와 흑연은 탄소라는 작은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랬어요. 네, 다이아몬드하고 흑연이 하나는 다이아몬드는 엄청 반짝거리는 보석이죠. 흑연은 새카만색, 손에 묻으면 새카맣게 묻어납니다. 이게 공통점이 뭐냐면 탄소는 뭐라 그럴까요? 탄소는 우리 숯 아시죠? 숯을 이루는 물질이라고 되어 있고요. 금속 원소의 그 하나인데요. 다이아몬드나 흑연이나 숯 그리고 코크스 등 이런 것들이 모두 이렇게 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탄소. 그래서 그 원자 번호가 C라고 해요. 탄소가 영어로는 카본이거든요. 카본의 그 C자를 따서 C라고 부르고요. 탄소라는 아주 작은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대요. 예. 그래서 계속 보시면 일단은 공통점이 있다. 탄소는 석탄과 석유의 주성분이며 그랬어요. 탄소는 또 석탄 아시죠? 그리고 석유. 석탄과 석유도 탄소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산화탄소 기체를 구성하기도 한다. 그랬어요. 태우면 이게 또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렇게 태우면 연기로 내서 기체가 되잖아요. 그게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예. 그래서 우리 연탄 떼면 가스 나오잖아요. 엄청 독하죠. 옛날에 연탄 중독 많이 됐었는데, 네, 그런 비슷한 이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그렇다면 찾으셨나요? 네, 그렇다면 탄소로 이루어진 다이아몬드와 흑연이 전혀 다른 모습과 성질을 지닌 까닭은 무엇일까? 네, 다이아몬드하고 흑연이 알고 보면 같은 탄소로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탄소로 이루어졌는데 모양도 틀리고 성질도 틀리죠. 그렇죠? 예, 모양 색깔도 틀리고. 그런데 그 이유가 까닭은 무엇일까? 자, 계속해서 볼까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다이아몬드와 흑연에 들어있는 탄소 배열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아주 전자현미경으로 이렇게 연구소 같은 데서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얘네들의 이렇게 구조가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과서에 이렇게 보이시죠? 왼쪽에 있는 거는 다이아몬드고 오른쪽이 흑연이에요. 자, 그래서 다음 그림은 다이아몬드와 흑연의 탄소 배열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탄소 배열, 탄소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탄소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자, 왼쪽은 다이아몬드예요. 왼쪽 다이아몬드 아주 반짝반짝하는 보석이죠.
네, 얘 다이아몬드가 있고요. 하나는 흑연입니다. 얘 까만 연필심 같이 이렇게 생겼죠. 그런데 탄소 배열이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런 식으로. 네, 그런데 흑연을 옆에 보시면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무슨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되죠. 얘는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배열되게 돼 있다면 얘는 이렇게 뭔가 공간 이렇게 면을 이루고 있죠. 이렇게 그쵸? 네, 그래서 밑에 읽어볼게요. 요 설명이 밑에 있어요. 자, 여기 밑에 보니까 왼쪽은 다이아몬드의 탄소 배열이고 오른쪽은 흑연의 탄소 배열 현미경으로 자세히 본 거예요. 계속 볼게요. 다이아몬드를 이루는 탄소 알갱이 그랬어요. 다이아몬드를 이루는 탄소 알갱이를 우리는 원자라고 하는데요. 탄소 알갱이는 4개의 다른 탄소 알갱이와 결합해 그물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그물 구조 아까 다이아몬드 그물 구조죠. 이렇게 이루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보석은 매우 단단하다. 네, 이렇게 그물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단단하대요. 다이아몬드는 엄청 깨지지가 않아요. 근데 어제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만 깨진다고 해요. 그거 이제 커팅을 하잖아요. 자르잖아요. 반지도 만들고 하려면 그러면 다이아몬드 칼로 그거를 잘라야 돼요. 네. 자, 그다음 계속해서 볼까요? 흑연을 이루는 탄소 알갱이는 3개의 다른 탄소 알갱이와 결합해 육각형 모양. 육각형 모양 아까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육각형 각이 6개가 나온다는 거죠. 각이 딱딱 쳐서 6개의 각을 이루는 그런 모양으로 이어지고 각각 얇은 판 모양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계속해서 보면 흑연은 상대적으로 무르기 때문에 연필로 글씨를 쓸 수 있다. 그랬어요. 흑연은 잘 부러지죠. 또 떨어뜨려도 좀 연필심이 부러지고 그래서 다시 깎아서 쓰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물러요. 근데 다이아몬드는 뭐 떨어뜨린다고 깨지거나 그런 게 없고요.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만 이렇게 자를 수 있어요. 커팅한다 그러죠. 우리가 커팅. 네, 이렇게 해서 생각 넓히기 한번 같이 살펴보았어요. 여기 앞에서 우리가 물질에서 물질을 이루는 물질에 대해서 배우시면서 생각 넓히기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135쪽이 되겠는데요. 135쪽 물체와 물질이에요. 이것도 제목이 물체와 물질 중 그 중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죠. 2번 물질의 3가지 상태라는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생각 열기 볼게요. 자, 영희씨 가족은 주말을 맞이해 온천으로 여행을 갔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니 피로가 싹 가시는 기분이 들었다. 네, 싹 기분이 들었어요. 온천물 위에서 모락모락 피어나는 김은 기분을 더욱 좋게 해 주었다. 하얀 김의 정체는 무엇일까? 네, 우리가 목욕탕이나 온천 가면 뜨거운 물이 바다 있잖아요. 욕조에. 근데 김이 나요. 그죠? 하얀색의 김의 정체가 과연 뭘까? 그 얘기예요. 자, 물이 끓으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증기가 되는데 김과 수증기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자. 네, 우리가 한 김 뺀다. 우리가 저기 부엌에서 요리 같은 거 할 때 한 김 빼야 된다, 김을 뺀다,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수증기라는 말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김과 수증기는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를지 한번 알아봅시다 하는 거죠. 네. 자, 그 밑에는 밖에 야외 온천인가 봐요. 야외 온천인데 뜨거운 물이 이렇게 온천물이 나와서 온천수가 나와서 온천을 하는 그런 경치가 좋아요. 네. 물도 아주 맑고 색깔도 예쁘고. 자,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체, 액체, 기체.
각각의 성질을 안다.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고체, 액체, 기체 각각의 성질을 안다. 그 다음 고체, 액체, 기체에 해당하는 물질의 예를 말할 수 있다. 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번 단원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136쪽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가지 물질이 있었죠? 자, 고체란 무엇인가요? 무엇일까요? 라는 내용입니다. 고체란 무엇일까요? 물질이 나타내는 모습을 물질의 상태라고 한다. 물질은 대부분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세 가지 상태 중에 하나로 존재하는데 각각에 대해 살펴보자. 네, 모든 물질은 세 가지 상태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은 고체, 그 다음에 액체, 말이 잘렸는데 액체, 기체 이 세 가지 상태 중에 하나예요. 각각 살펴보자 그랬어요. 그 다음 줄 고체는 담는 그릇이 바뀌어도 모양과 부피가 변하지 않는 물질의 상태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책이라든가 공책, 또 연필, 필통, 책상 이런 거는 연필을 필통에 담는다고 해서 필통 모양으로 바뀌나요?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담는 그릇이 바뀌어도 모양과 부피는 변하지 않아요. 네, 고체는요. 컴퓨터도 고체겠죠. 그리고 집도 고체겠죠. 네, 다음 그림과 같이 연필을 여러 가지 모양의 그릇에 담아도 연필 모양과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네, 지금 말씀드린 필통의 연필로도 그대로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고체는 여기에요. 고체는 힘을 가하더라도 모양과 부피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네, 힘을 좀 줘도 어지간히 힘을 하지 않으면 모양이나 부피나 이런 것들이 변하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고체의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나 보면 철, 벽돌, 나무, 망치, 책상 이런 것들, 의자 이런 것들은 모두 고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그 밑에 자, 이렇게 비커가 있어요. 유리로 된 실험 도구거든요. 이런 것들이. 자, 눈금도 있고 막 그렇죠. 그릇이 일반 그릇하고 달라요. 병 같긴 하지만 이게 눈금도 그려져 있고 그래서 이건 실험 도구예요. 비커라고 합니다. 비커. 여기 보시면은 연필을 넣어놨어요. 이 비커에다가 실험 도구의 그릇이죠. 여기 연필 한 자루씩 각각 넣는데 연필이 안에 들어가서 변하나요? 변하지를 않고 있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자기 연필 모양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고체, 변하지 않는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하지 않는 고체라고 합니다. 이런 모양에 담았다면 모양이 좀 바뀌면 어떤 모양이 될지 바뀔 텐데 이 연필은 그대로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조금 이따 액체 나오면 액체는 바뀔 거예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고체가 열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그랬어요. 고체가 열을 받으면 부피가 늘어납니다. 네, 고체가 열을 받으면 부피가 늘어납니다. 특히 금속은 다른 고체 물질에 비해 열을 받으면 더 많이 팽창한다. 그랬어요. 팽창이라는 건 좀 늘어난다는 거죠. 네,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운 여름철에는 금속이 팽창하므로 다리나 레일 있죠. 철도 레일에 이음새에 약간의 틈을 두어서 사고를 예방한대요. 예, 철도의 그 철들이 늘어납니다. 금속이 이렇게 늘어난대요. 팽창된대요. 햇빛 때문에 뜨거워서. 그럴 때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이음새에 틈을 좀 둔다는 거죠. 그래서 사고를 예방을 한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열차가 움직일 때 덜컹덜컹 하는 것이 바로 열차 레일의 이음새를 지나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열차 레일의 이음새를 지나가기 때문이다. 열차 우리 타보면은 덜컥덜컥 하죠?
덜컹덜컹, 예, 덜컹덜컹 하는데 이것이 이제 레일을 이제 연결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음새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데를 지나갈 때 울퉁불퉁하니까 예, 기차가 이렇게 덜컹덜컹 흔들립니다. 위아래로. 네, 그래서 고체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 다음 오른쪽으로 책 가실게요. 네, 밑에 사진은 철도, 다리도 이런 식으로 이어졌더니 볼트 같은 걸로,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레일도 마찬가지죠. 철도, 기차 지나가는 길, 레일도 이런 식으로 나사 같은 게 있죠. 볼트, 나사. 그런 것들로 조여서 놓는 건데 조금 약간의 여유를 둔대요. 그래서 늘어나도 그렇게 여유를 안 두면 휘거나 얘가 뭐 늘어나니까 팽창되니까. 네, 그 다음 옆쪽으로 가실게요. 137쪽입니다. 액체란 무엇일까요? 그랬어요. 다음 그림과 같이 액체는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한다. 네, 액체라는 것은 또 고체는 변하지가 않는데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해요. 그러나 그 양은 변하지 않아요. 양은 변하지 않는데 네, 이런 모양의 그릇에 담으면 이런 모양이 되고 네모난 모양에 담으면 네모난 모양이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것도 실험할 때 쓰는 실험 도구죠. 예, 담는 그 비커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한다고 하는 그런 액체 얘기입니다. 액체는요, 우리가 물로 된 거, 국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액젓도 예, 국물이 많죠. 젓갈 중에서. 그래서 이 물을 이렇게 요런 모양에 담으면 초록색, 요런 모양에 담으면 요런 모양의 물이 형성이 되죠. 그죠? 그리고 요렇게 좀 넓은 데다 담으면 보라색, 요런 모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삼각 이렇게 된 모양에 담으면 또 뭐 얘도 요 노란색 요만큼 이렇게 되죠? 네. 그렇게 해서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변한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밑에부터 또 볼게요. 액체는 흐르는 성질이 있고, 그렇죠? 흐르는 성질이 있어요. 물처럼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힘을 가하더라도 부피가 거의 줄어들지 않는데요. 네. 그래서 액체의 예로는 뭐가 있냐면 물이 있죠.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주스, 그 다음에 우유, 식초, 에탄올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에탄올은 뭐냐면 아무 색깔이 없어요. 무색 투명하고요. 에틸 알코올이라고도 해요. 에틸 알코올이라는 건 뭐야? 우리가 술도 알코올의 하나 종류죠. 그래서 특유한 맛과 냄새가 나는 알코올이에요. 무색 투명한 예, 에탄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곡물 있죠? 탄수화물. 예, 탄수화물을 발효시켜서 만든대요. 이 에탄올은 술 주정이라고 하시나요? 예, 만드는 원료. 예, 그래서 이런 게 다 액체의 종류 예,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이라든가 주스라든가 우유라든가 식초라든가 다 물 형태죠? 네. 그렇게 예, 액체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액체의 부피를 나타낼 때에는 여러 가지 단위를 이용한다 그랬어요. 단위를 여러 가지를 쓴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볼까요? 1.5 하고 L이라고 써있죠? 요거는 리터를 말합니다. 이게 무게의 단위예요.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 우리 우유 또는 페트병에 있는 주스 같은 거, 예, 그런 것들은 뭐예요? 1.5리터짜리 얼마 뭐 이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2리터짜리 얼마, 이게 페트병은 거의 1.8짜리도 있지만 2리터짜리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리터는 부피를 나타내는 크기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1.5리터 크기. 예, 우유병 하나가 한 병이 있다면 1리터는 1000ml와 같으므로 1.5리터는 1500ml와 같다. 그런 얘기예요. 네, 이거는 1500ml가 1500cc고요. 1.5리터 크기 우유병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1리터는 1000ml랑 같은 양이에요. 그러면은 1.5리터는 1500ml와
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숫자가 같으니까.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자 계속 볼게요. 여기에는 이제 우유가 500짜리가 많잖아요. 좀 이렇게 한 손에 딱 들어가는 거. 아주 작은 거는 200짜리도 있지만 500ml 이렇게 써 있죠. 요거는 밀리리터라는 뜻이에요. 밀리 L은 리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밀리리터. 예, 밀리리터예요. ml은. 그런데 다 500짜리네요. 500짜리. 근데 오른쪽에 보니까 1.5리터는 1500 밀리리터라는 거예요. 예, 1.5리터는 1500ml고요. 약 1500cc. 우리가 생맥주 먹으러 가거나 생맥주 먹을 때도 뭐 몇 cc, 500cc 하나씩 시켜서 시원하게 마십시다 이러죠. 예, 500cc씩. 그리고 뭐 또 cc는 우리 애기들 약 먹을 때 조그만 약통 아시나요? 네, 약통 요만한 거 있잖아요. 뚜껑 이렇게 돼 있고, 예. 그리고 이렇게 네모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런 약병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눈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몇 밀리리터씩 맥이라고. 네, 그래서 이거는 1500cc, 몇 cc씩 맥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밑에 볼게요. 어린이들이 한 번에 먹어야 하는 물약의 양은 cc라는 여기 있네요. cc라는 단위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데 1cc는 1ml와 같다라는 뜻이 그런 얘기예요. 1cc는 1ml 1ml예요. 리터가 아니라 예, 그 리터보다는 좀 작은 단위입니다. 네, 그래서 액체에 대해서 자 한번 공부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체란 무엇일까요? 그랬어요. 사진 보니까 뭐예요? 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요 선풍기 바람이 아주 시원합니다. 네, 읽어볼게요. 자, 조금 이렇게 줄었네요. 자, 공기가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태극기가 펄럭이고 선풍기를 켜면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바람이 불면 태극기가 펄럭입니다. 그렇죠? 펄럭여요. 그리고 선풍기 바람을 강하게 바람 시원하게 느낄 수 있답니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기와 같이 담는 그릇을 가득 채울 수 있으나 일정한 모양과 부피를 지니지 않는 물질의 상태를 우리는 기체라고 합니다. 기체. 네, 말이 좀 어렵지만 바람 같은 거예요. 바람 같은 거. 그리고 네, 이게 잠깐 다른 데로 나갔다 왔어요. 예, 태극기 벌레 여기는 모습이고요. 선풍기 바람 저기 한 모습이고 우리가 지금 공기가 바람이 불면 태극기가 펄럭이고 선풍기를 틀면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고 그런 거 이렇게 지금 했어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공기와 같이 담는 그릇을 가득 채울 수 있으나 가득 채울 수는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일정한 모양과 부피를 지니지 않아요. 모양이 없어요. 얘는 뭐 공기 중에 막 떠다니고 막 뭐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이런 물질을 상태를 우리는 기체라고 합니다. 기체라고 합니다. 자, 기체에는 뭐가 있는지 그 밑에 있어요. 볼게요. 그 밑에는 기체는 뭐가 있냐? 네, 기체에는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 줄에 네, 보이시나요? 기체에는 공기 눈에 안 보이죠.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암모니아, 가스 같은 거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어떤 거는 우리 밥에서 저기 주방에서 밥 해먹는 그 가스 있잖아요. 그것도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냄새만 좀 나고요. 비눗물 붙여서 확인해야지 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헬륨은 이제 풍선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공기죠. 기계로 해서 그러면 하늘 높이 올라가는 거. 예, 그런 것들이 있대요. 기체에는.
그 다음에 대부분의 기체는 찾으세요. 대부분의 기체는 눈에 보이지 않으며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며 손으로 잡을 수도 없다. 그렇죠. 눈에 안 보여요. 손으로 잡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기체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성질이 있어서 담긴 그릇을 항상 가득 채운다. 그랬어요. 네,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성질이 있어요. 그렇죠. 수증기 같은 것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하늘로. 그죠? 하늘이 아니라 저기로. 그리고 퍼져나간다는 거죠. 공기 중에. 공기 같은 거. 그죠? 그리고 우리가 실내에 공기 환기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럼 창문 열어놓으면 바깥 공기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퍼져나가는 성질이 있어요. 그리고 나쁜 공기는 밖으로 내보내야죠. 근데 얘네들도 나쁜 공기도 퍼져나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나쁜 공기 환기를 시키는 거죠. 나쁜 공기 밖에 나가라. 또 좋은 공기 들어와라. 이렇게. 네. 그 다음 계속해서 볼게요. 기체는 힘을 가하면 모양과 부피가 크게 변한대요. 힘을 가하면 모양과 부피가 크게 변한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힘을 가하는지에 따라서 또 모양이 어떨지 부피가 얼마나 크게 변하는지 볼게요. 네, 기체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자 바뀔 수 있다. 크게 변한다까지 했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물은 다음에 물은 고체, 액체, 기체의 세 가지 모습으로 바뀔 수 있대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물이 있는데 물은 고체로도 바뀔 수 있고요. 액체로도 바꿀 수 있고요. 기체로도 바뀔 수 있어요. 세 가지 모습이죠. 그렇죠? 세 가지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 자, 물이 얼으면 뭐가 돼요? 얼음이 되죠. 얼음은 딱딱하죠? 그대로 있죠, 형체가? 얼음이 고체입니다. 그 다음에 눈의 상태가 있어요. 눈. 그래서 눈, 그리고 성애로 바뀔 수도 있죠. 예. 그리고 서리는, 그 다음에 여기 화면이 너무 작아서, 글씨가 다 안 들어왔는데요. 눈 다음에 뭐냐면 성애. 얼음, 성애, 서리. 예, 이렇게, 물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지금 물이 변하는 거예요.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모습으로 바뀌는데, 얼음, 성애, 이런 것들은 고체 상태랍니다. 고체 상태가 되겠고요. 김은요, 물을 끓이면 김이 나죠? 그거는 액체 상태입니다. 김은 액체다. 예, 김액체. 그 다음에 수증기는 기체예요. 그쵸? 하얗게 올라가죠? 그거는 기체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줄 수증기와 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네, 주전자에 물이 퍽퍽퍽 끓고 있어요. 네, 볼게요. 주전자에 물을 끓이면 주전자의 입구 부분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수증기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위로 수증기가 공기 중에서 식어 작은 물방울로 변한 김이 보인대요. 네, 우리 주전자에다가 물 끓이는 거 생각하셔요. 지금 머릿속으로. 자, 이처럼 김은 액체 상태로 우리 눈에는 하얗게 보인다. 그랬어요. 자, 여기 있죠? 김이나 주전자에 물을 끓이니까 퍽퍽퍽 끓이니까 하얀 김이 나와요. 여기 조그만 구멍으로. 그러면 얘는 액체 상태예요. 액체 상태. 하얗게 보이는 거. 예. 그 다음에 수증기는 기체 상태죠. 기체 상태. 얘는 액체. 김은 액체. 수증기는 기체죠. 예, 막 돌아다니고 모양도 변하고 하니까 기체 상태예요. 네. 그렇게 해서 액체 상태, 고체 상태, 기체 세 가지 물질의 상태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는데요. 또 여러분들 책 한번 다시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